나훈아 본명 최홍기는 1947년 2월 11일 부산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당시는 나라가 여전히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던 때였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에서 자라면서 바다 파도 소리와 기차 기적 소리가 뒤섞인 그는 곧 힘든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러한 박탈의 시절이 아니라 그가 60일 살이던 2008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후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질병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목소리를 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사랑과 그리움, 삶에 대한 노래를 불러온 나훈아는 갑자기 음악을 통해 자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에서 공연을 한 후 목소리가 이상하게 쉰데다 창백기라는 노래를 다 부를 수 없게 되자 이 병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그의 목소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소식은 그의 심장에 꽂힌 칼날과도 같았고 무대 위에서 늘 강했던 나훈아는 병실에서 눈물을 터트리며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못 부르면 내가 누구냐고 속삭였다. 그 슬픔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실이기도 합니다. 나훈아는 한때 절친한 친구에게 음악이 자신의 호흡이며 홍시나 고향만의 봄과 같은 노래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청중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2008년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깊어졌으며 전성기만큼 공명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종종 서울의 자택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음반을 보며 1917년대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나훈에게 후두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선고였다. 그 슬픔은 마치 긴 그림자와도 같아 그의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평생을 바친 음악 여정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그 고통은 그를 변화시킨 방식 때문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훈아 씨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예술가였으며 노래 사이에는 항상 청중에게 미소를 띠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 그는 조용해졌고 대중 앞에 모습을 덜 드러냈으며 때로는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져 청중을 실망시킬까봐 공연 초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자에게 자신은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될 날이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라 그가 40년 이상 살아온 꿈이 산산이 조각난 것이었습니다. 나훈아는 10대 시절 부산에서 음악계에 일찍 입문했습니다. 1966년 19세의 나이로 음악가 박춘석의 지도를 받아 곡 천리길로 데뷔했다. 그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빠르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몇 년 만에 나훈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71년 국립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은 전통 민요 물방개 타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홍시, 고향만의 봄, 창백기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 중국의 한인사회에 이름을 알렸다. 나훈아의 경력은 1980년대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그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 매일 밤 수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양 대중음악이 한국에 침투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전통음악의 상징인 트로트의 황제로 불렸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노래를 통해 청중이 공감, 향수, 일상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5년 그는 세금 포탈 혐의를 받으며 큰 스캔들에 직면했고 이 사건으로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지만
그의 명예는 여전히 훼손되었고 많은 라디오 방송국은 거의 1년 동안 그의 노래를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그 당시 돈 때문이 아니라 관객에게서 외면당하는 느낌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미완성된 트랙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곡과 연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진심을 담은 노래와 부인할 수 없는 재능으로 점차 대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1992년 나훈아는 트로트와 현대팝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지만 또 다른 실패를 겪었다. 그의 앨범 뉴 호라이즌은 청중과 비평가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음반 판매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청중과의 소통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나훈아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기사를 읽고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청중이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그는 다시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훈아는 2008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가수로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2년 동안 회복하며 노래하는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매일 연습했지만 예전의 목소리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홍시를 한 줄 한 줄 부르다가 목소리가 떨리고 이전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는 부산에서 작은 콘서트로 무대에 복귀해 마음속에 남은 모든 감정을 노래했다. 청중은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완벽한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회복력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훈아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였다. 나훈아에게 있어서 이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상 때문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트로트에 특화된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 음악 장르를 배우고 이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노련한 음악가들을 참여시켰으며 심지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부산의 작은 땅을 사는데 저축한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8년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라고 믿으며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2025년 무렵 그의 아카데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첫 세대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나훈아 선생님은 자주 그곳을 방문해 학생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오래된 노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훈아가 늘 지향해온 또 다른 목표는 국제 콘서트를 열어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이나 유럽 무대에 서서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향만의 봄을 불러서 곡 하나하나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2015년부터 이 꿈을 준비하기 시작해 외국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소통을 위한 영어를 배웠습니다. 나이와 질병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오래된 노래에 새로운 가사를 쓰며 꿈이 이루어지려면 꼭 오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또한 자신의 음악을 통해 개인적인 유산을 남기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잊혀지길 원치 않으며 자신의 노래가 한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길 바라지 않는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고전적인 노래를 다시 녹음하고 원래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 기술로 개량하는 데 바쳤다. 비록 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미래 세대가 그를 듣고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훈에게 가장 큰 성취는 받은 상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이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나훈아는 평생 3번의 결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그는 깊은 기쁨과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1972년 공연에서 만난 무용수 이숙희였다. 그들은 나훈아가 26살이던 1973년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1975년까지 2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이숙희는 활동적이고 삶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지만 나훈아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자녀 없이 조용히 이혼했고 나훈아는 나중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결혼은 1976년 유명 여배우 김지미와 했다. 두 사람은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나훈아가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지미는 그의 성실함에 매료되어 두 사람은 금세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폭풍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미는 나훈아가 일을 줄이고 집에서 일하길 바라지만 나훈아는 무대에서 멀어질 수 없다. 그들은 1982년에 이혼했고 그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훈아의 가장 긴 결혼 생활은 1984년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난 초등학교 교사 정수경 씨와의 결혼 생활이었다. 두 사람은 1985년 결혼해 31년 동안 함께 살다가 2016년 이혼했다. 수경 씨는 가족을 돌보는 것부터 공연 때 무대 뒤에서 돕는 것까지 항상 남편의 커리어를 지지해온 온화한 여성이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수경은 특히 2008년 암과 싸웠을 때처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그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점차 멀어졌습니다. 나훈아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 수경은 그가 휴식을 취하기를 바란다. 2016년의 이혼은 그에게 깊